문제 74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높이가 7cm인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이 사각뿔의 건널비는 한 밑면의 넓이 플러스 4개의 옆면 넓이 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한 밑면 넓이는 정사각형이니까 6 곱하기 6 플러스 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4개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높이 7 이런 게 4개가 있는 거야. 하면 36 플러스 84가 되므로 답은 120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문제 745번 오른쪽 그림의 전궤도로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역시 한 밑면 넓이 5 곱하기 5 플러스 옆면 4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4 하면 25 플러스 60이 되므로 답은 85 제곱센티미터. 2번 문제 74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7cm인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높이가 xcm인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사각뿔의 건널비가 189 제곱센티미터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밑면의 넓이 7 곱하기 7 플러스 옆면 넓이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x 이런 게 4개 한 개 189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14x는 189 마이너스 49니까 140 x는 10이 되는 거야. 답은 문제 74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지금 원뿔의 건널비 이제 선생님 공식으로 하나 얘기를 해주려고 원뿔의 전궤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원뿔의 전궤도는 부채꼴하고 원의 넓이로 이루어져 있거든. 여기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여기 부채꼴의 반지름 이 L이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에 이 원뿔 요 호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밑면의 둘레와 같으니까 2 파이 R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옆면의 넓이는 요 옆면 부채꼴 이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니? 2분의 1 곱하기 자 부채꼴에 있어서 여기 L이 반지름이 되는 거고 여기가 호가 되는 거잖아. L 곱하기 2 파이 R 플러스 밑면 넓이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뭐가 되냐면 파이 R L 플러스 파이 R 제곱. 이게 바로 이제 원뿔의 건널비 공식이거든. 조심해야 되는 게 이때 요 R은 밑면의 반지름, 이 L은 부채꼴의 그 모선, 부채꼴의 모선 즉 부채꼴로 따지면 이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공식을 꼭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거든.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풀어보면 원뿔의 건널비 저기 공식 파이 곱하기 R이 4 곱하기 L이 7 플러스 밑면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 4의 제곱 하면 28파이 플러스 16파이 하면 얘는 44파이가 되는 거지. 답은 44파이 제곱 센티미터. 문제 74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건널비가 60파이 제곱 센티미터일 때 이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지금 모선의 길이는 여기를 말하는 거지. 얘를 L이라고 할게. 그러면 원뿔의 건널비는 파이 곱하기 R 5 곱하기 모선 L 플러스 밑넓이 25 파이 한 개 60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자 양변에 파이로 나눠주면 5L은 60 마이너스 25 35 L은 7이 되는 거야.
답은 7cm. 문제 74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옆넓이가 24파이 제곱센티미터일 때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자, 원뿔의 옆넓이는 너를 R이라고 하면 옆넓이는 위에서도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L 모선의 길이 6 한 개의 옆면 넓이였지. 24파이. 그러면 R은 4가 되는 거야. 원뿔의 겉넓이는 옆면 넓이 24파이 플러스 밑넓이 4, 4, 16파이 곱하기 16이 되니까 16파이가 되니까 너는 40파이가 되는 거지. 답은 40파이 제곱 센티미터. 문제 750번. 오른쪽 그림은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이고 모선의 길이가 각각 5cm, 6cm인 원뿔을 붙여놓은 것이다. 이 입체도형의 겉넓이를 구하여라. 자,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겉으로 나온 면은 이 위에 있는 원뿔의 옆면하고 이 밑에 있는 원뿔의 옆면 넓이만 겉으로 나온 거지. 겉넓이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밑면은 여기 딱 붙어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오지 않아. 겉넓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두 원뿔의 옆면 넓이는 파이 RL이니까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5 플러스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6 더해보면 너는 33파이가 되는 거지. 답은 33파이 제곱 센티미터. 문제 751번. 오른쪽 그림은 원뿔의 전개도이다. 이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려면 밑면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요 반지름의 길이를 아는 방법은 요 호의 길이와 이 원의 둘레가 같다라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지. 호의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호의 길이는 2파이 곱하기 여기 반지름이 9가 되는 거지. 9 곱하기 360분의 120 한 개 요 호의 길이니까 이 호의 길이와 같은 게 요 원의 밑면의 둘레야. 2파이 R이 되는 거지. 양변 2파이로 나누어 주면 지금 얘는 3분의 1, R은 3이 되는 거야. 그럼 겉넓이를 구해보면 겉넓이, 원뿔의 겉넓이 파이 R, L 플러스 파이 R 제곱 앞 페이지에서 한 거 그대로 넣어보면 파이 곱하기 R이 3 곱하기 L은 요 모선의 길이라 그랬어. 9 플러스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하면 너 계산하면 3, 9, 27에다가 9를 더하니까 36파이가 되는 거지. 답은 36파이 제곱 센티미터. 문제 752번. 오른쪽 그림은 원뿔의 전개도이다. 이 원뿔의 옆면의 넓이는 자, 옆면 넓이 뭐였어? 파이 R, L이 옆면의 넓이였지. 그러면 파이 곱하기 이때 R은 밑면의 반지름 5 곱하기 L은 12 해서 60파이가 되는 거지. 답은 1번. 문제 75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5cm이고 모선의 길이는 15cm인 원뿔의 전개도에서 옆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얘를 전개도 한번 그려주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cm, 여기는 15cm, x도. 그랬을 때 요 중심각의 크기 구하는 건데 중심각의 크기는 이 호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잖아. 이 호의 길이가 이 밑면의 원의 둘레랑 똑같으니까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2파이 곱하기 15 곱하기 360분의 x 한 개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요 원의 둘레 2파이 곱하기 5랑 같은 거지. 양변 2파이 없어지고 5로 나누면 여기는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120. 너는 다시 1이 되므로 너는 120분의 x는 1. 따라서 x는 120도가 되는 거지. 문제 754번. 전개도에서 옆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16cm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45도인 원뿔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지금 옆면을 선생님이 저기서 얘기해 준 거를 옆면을 그려보면 여기가 옆면인 부채꼴 여기 16이고 여기가 45도라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호의 길이는 2파이 곱하기 16 곱하기 360분의 45. 360분의 45에 약분하면 8분의 1 외우고 있으면 좀 편하지. 또 1 얘는 2가 되므로 너는 호의 길이는 4파이가 되는 거야. 호의 길이 4파이 센티미터.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자 그럼 원의 반지름 원의 둘레가 지금 4파이랑 똑같다라는 말인 거지. 그러면은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 4파이랑 같은 거니까 r은 2cm가 되는 거지. 그럼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원뿔의 건널비 파이 rl 플러스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r은 밑면의 반지름 2 곱하기 l은 모선 16 플러스 파이 곱하기 밑면의 반지름의 제곱 4 하면 너는 32파이 플러스 4파이가 되므로 36파이가 되는 거지. 따라서 원뿔의 건널비는 36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문제 75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뿔의 건널비는 건널비 구하려면 밑면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지. 밑면의 반지름 요 부채꼴 옆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밑면의 둘레가 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구해 볼 거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파이 곱하기 r 10 곱하기 360분의 216이 2파이 r이 되는 거지. 양변 2파이로 나눠주고 360분의 216 약분하면 5분의 3이 돼. 다시 1, 2가 되므로 r은 6이 되는 거지. 그럼 원뿔의 건널비 파이 rl 파이 곱하기 r 6 곱하기 10 플러스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r 제곱 36 하면 너는 60 플러스 60파이 플러스 36파이니까 96파이가 되는 거지. 답은 4번. 문제 75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건널비가 85파이 제곱 센티미터일 때 이 원뿔의 전개도에서 옆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먼저 중심각의 크기를 알려면 요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 이 길이를. 자, 이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넓이를 통해 L을 구해 볼 거야. 그러면 부채꼴 원뿔의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곱하기 R 5 곱하기 L 플러스 파이 R 제곱 25파이 한 개 85파이가 되므로 양변 파이로 나눠주고 5L만 남는 거지. 25 넘어가면 60 L은 12가 되는 거지. 여기의 길이가 1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는 요렇게 이게 X라고 하면 여기가 12 반지름이 5cm인 원. 이 원의 둘레와 요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 볼 거야. 그러면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 구하는 공식은 2파이 곱하기 12 곱하기 360분의 x가 2파이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자, 양변 2파이로 나눠주고 여기는 1, 여기는 30. 그러면 얘가 남은 게 30분의 x가 5가 되는 거지. 따라서 x는 3, 5, 15, 150도가 되는 거야.
문제 75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 뿔의 부피는, 자,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이 뿔의 부피 할 때 종종 틀리는 이유가 3분의 1을 곱하지 않아서 많이 틀려오거든. 그러니까 뿔의 부피다, 뿔의 부피다 하면 무조건 처음에 3분의 1부터 쓰고 시작하자. 습관적으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5 곱하기 5 곱하기 높이 6 하면 너는 25 곱하기 2니까 50. 답은 2번. 문제 758번. 밑면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사각뿔의 부피가 288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이 사각뿔의 높이를 구하시오. 뿔의 부피 3분의 1부터 쓰기. 3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h가 288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48h가 288이고 h는 6이 되는 거야. 답은 6cm. 문제 75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을 점선을 따라 접어 삼각뿔을 만들었다.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단 만들어지는 삼각뿔의 겨냥도를 그리시오. 자, 삼각뿔의 겨냥도를 먼저 여기다 그려보면 얘가 되는 거고,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의 길이는 여기는 3cm, 여기도 3cm. 그 다음 여기가 높이가 되는데 여기는 6cm가 되는 거지. 자, 만들어지는 삼각뿔의 겨냥도 그렸고, 부피를 구하면 뿔의 부피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면 넓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 높이가 6이 되는 거지. 답은 9가 되는 거지. 9 제곱 센티미터. 문제 76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4cm인 정육면체를 세 꼭지점 B, G, D를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더니 두 개의 입체 도형이 생겼다. 이때 생긴 큰 입체 도형과 작은 입체 도형의 부피의 비는, 이때 작은 입체 도형을 보면 너 작은 입체 도형이 뭐냐면 삼각뿔이 되거든. 그리고 큰 입체 도형은 정육면체 부피에서 이 삼각뿔의 부피를 뺀 게 되는 거야. 그럼 차례대로 구해보면 작은 입체 도형은 삼각뿔이니까 뿔의 부피 무조건 3분의 1 쓰고 시작하기. 그 다음 밑면의 넓이는 삼각형이 되니까 삼각형 여기 4, 여기도 4. 그럼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높이도 4가 되는 거지. 여기도 4. 4 하면 너는 3분의 32가 되고, 그 다음 큰 입체 도형은 정육면체 부피에서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3분의 32를 빼면 돼. 그럼 통분을 하면 너는 3분의 64니까 19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분의 32 빼면 3분의 160이 되는 거지. 따라서 부피의 비는 3분의 160대 3분의 32가 되므로 가장 작게 만들어 보면 양변 3 곱하고 다시 나누면 5대 1이 되는 거야. 답은 3번. 문제 76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를 세 꼭지점 B, G, D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삼각뿔 요 길이는 5가 되는 거고 여기가 4, 높이는 3이 되는 거지. 그럼 뿔의 부피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 높이 3. 다 계산을 해보면 너는 10이 되는 거지. 답은 10 세제곱 센티미터. 문제 762번. 오른쪽 그림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에서 한 꼭지점을 포함한 삼각뿔을 잘라낸 것이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역시 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전체 정육면체 부피에서 잘라낸 삼각뿔의 부피를 뺀 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삼각뿔 길이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고 여기는 잘린 게 전체 6인데 여기 3이 남았으니까 여기 3. 그 다음 여기는 전체가 6인데 2가 됐으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높이는 이만큼이 높이가 되지.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는 4.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정육면체의 부피는 지금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삼각뿔의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높이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너는 216 마이너스 약분하면 얘는 8이 돼. 답은 208. 208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문제 76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후 그릇을 기울여 물을 흘려보냈다. 이때 남은 물의 부피는, 자, 남은 물의 부피의 모양을 보니까 삼각뿔이 되는 거지. 여기가 밑면이면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럼 삼각뿔이니까 뿔의 부피 3분의 1 쓰고 곱하기 밑면 넓이 여기 5 여기 12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5 하고 높이가 여기가 되는 거야. 10 하면 이거는 100이 되는 거지. 답은 100제곱센티미터. 문제 76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후 그릇을 기울여 물을 흘려보냈다. 남아있는 물의 부피가 500세제곱센티미터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랑 똑같이 여기가 x, 그 다음 여기 길이는 20, 그 다음에 여기는 15. 역시 이 물의 부피는 요 삼각뿔의 부피와 같으므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x 곱하기 15 한 개 50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50, x는 500이 되는 거고 x는 10. 답은 10cm가 되는 거지. 문제 765번. 다음 그림과 같은 두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을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요 삼각뿔의 부피와 이 물이 들어있는 양을 보면 여기는 사각 기둥의 부피가 같은 거지. 그러면 삼각뿔의 부피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6, 여기는 3, 여기가 4가 되는 거니까 밑넓이 3 곱하기 6 곱하기 4. 얘가 삼각뿔의 부피고 사각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12x는 12, x는 1이 되는 거야. 답은 1. 문제 76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부피는, 자,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r 제곱 16 곱하기 9 정리하면 너는 48 파이가 되는 거지. 답은 2번. 문제 76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 입체도형은 원뿔의 부피 더하기 원기둥의 부피가 되니까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높이 4 더하기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여기 역시 3인 거지. 3. 자, 밑넓이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6 정리하면 얘는 12파이 플러스 54파이 더하면 66파이. 답은 6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문제 76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부피가
9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이 원뿔의 높이를 구하시오. 원뿔의 높이를 h라고 하면, 여기를 h라고 하면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곱하기 49,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개 98파인데 양변을 49로 나누면 49파이로 나누면 너는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3분의 1 h가 2가 되므로 h는 6이 되는 거야. 답은 6cm. 문제 769번. 다음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옮겼을 때 물의 높이를 구하시오. 자, 이 원뿔의 부피나 이 물의 부피가 같으니까 여기를 x라고 하고 식을 세워보면 되겠지. 원뿔의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밑면 파이 곱하기 r 제곱 9 곱하기 높이 9 한 개 원기둥 부피는 파이 r 제곱 h지.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r 제곱 36 곱하기 x. 그러면 정리를 하면 파이로 나눠주고 양변 파이 나눠주고 얘 9로 나눠주면 너는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남은 거 써보면 4x는 3, x는 4분의 3이 되는 거야. 따라서 물의 높이는 4분의 3cm. 문제 77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건널비는, 자, 원뿔대 건널비, 원뿔대 지금 선생님이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는 작은 원, 여기는 큰 원. 그래서 원뿔대에 해당하는 건 지금 여기가 되는 거지. 이 원하고 여기 이게 원뿔대가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 지금 점선으로 안 그려서 지금 색깔을 칠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요거의 건널비는 지금 요 원 하나의 넓이에다가 옆면 넓이, 이 부채꼴의 넓이,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순서대로 구해 갈 거야. 그러면 요 작은 원은 여기가 5cm, 10cm 원 넓이 두 개니까 밑넓이는 5의 제곱 25파이 플러스 10의 제곱 100파이 해서 125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색깔 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큰 옆면의 부채꼴 넓이에서 작은 거 여기를 빼면 되는 거지. 자, 큰 거는 여기가 24. 그 다음에 여기 r이 10이었던 거지. 그럼 옆면 넓이를 구해보면 큰 부채꼴은 파이 r l이니까 파이 곱하기 r이 10 곱하기 l이 모선 24에서 빼기 작은 거 봐. 작은 거는 반이니까 여기 10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여기 요 원의 둘레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때 r은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파이 곱하기 r 5 곱하기 l 12 정리하면 너는 120파이 마이너스 240파이 마이너스 240파이 마이너스 60파이가 되고 180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원뿔대의 건널비는 125파이 플러스 180파이가 되므로 너는 305파이가 되는 거야. 답은 4번. 문제 771번. 오른쪽 그림은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사다리꼴로 이루어진 사각뿔대이다. 이 사각뿔대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역시 밑면 넓이 2개에다 옆면 사다리꼴 넓이 4개. 차례대로 써보면 4 곱하기 4 플러스 8 곱하기 8 플러스 이제 옆면 넓이 사다리꼴 넓이니까 아랫변 4 플러스 윗변 8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2분의 1 이런 게 4개가 있는 거지. 계산하면 16 플러스 64 플러스 너는 144 다 더하면 224가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은 224 제곱
cm. 문제 77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겉넓이는, 자, 위에서도 했는데 밑면의 넓이, 작은 원, 큰 원의 넓이 각각 구해주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가 되니까 9파이 플러스 81파이 하면 두 개 하면 90파이. 자, 옆면의 넓이는 큰 원뿔의 옆면에서 이 작은 원뿔의 옆면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지. 큰 원뿔의 옆면 파이 곱하기 r이 이게 되는 거지. 9 곱하기 l은 요 전체 길이 15. 마이너스 작은 원뿔은 파이 곱하기 r이 3 곱하기 5. 정리하면 너는 135파이 마이너스 15파이 해서 120파이가 되고, 겉넓이는 위에 구해놨던 90파이 플러스 120파이가 되므로 답은 210파이가 되는 거야. 2번. 문제 77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부피는, 자, 부피는 좀 쉬운 거 알지? 큰 원뿔의 부피에서 위에 있는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주면 되는 거지. 큰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16파이 곱하기 높이 336 마이너스 작은 원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4파이 곱하기 높이 3. 계산하면 32파이 마이너스 4파이 하면 너는 28파이. 답은 1번. 문제 77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인 각뿔대의 부피는 역시 큰 각뿔에서 위에 있는 작은 각뿔을 뺀 게 각뿔대의 부피야. 뿔대의 부피는 각뿔의 부피니까 우선 각뿔의 부피에서 각뿔의 부피를 빼는 거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면 넓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 10 마이너스 작은 각뿔 3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계산하면 너는 3분의 1000 마이너스 3분의 64 하면 3분의 936 약분하면 312. 답은 4번. 문제 77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부피는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 빼면 되는 거. 큰 원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36파이 곱하기 높이 10 마이너스 작은 원뿔 3분의 1 곱하기 밑면 넓이 9파이 곱하기 5. 얘 하면 12 하면 120파이 마이너스 15파이 하면 너는 105파이가 되는 거지. 답은 2번. 문제 77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이거 원뿔이 몇 개가 생기냐면 큰 원뿔, 작은 원뿔에서 2개가 생기는 거거든. 자,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체가 생길 거야. 여기 같이 색깔이 칠해지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를 보면 큰 원뿔에서 요 밑에 있는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 큰 원뿔의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반지름 4, 16파이 곱하기 높이 6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16파이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답은 앞에 거 계산하면 32파이, 뒤에 거 계산하면 16파이니까 여기는 답은 16파이가 되는 거야. 1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문제 77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는, 자, 이거 1회전 시키면 원뿔대가 생기는 거지. 지금 이렇게 원뿔대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겨서 색깔을 칠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럼 원뿔대의 부피는 큰 원뿔의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36파이 곱하기 높이 8 마이너스 작은 원뿔은 3분의 1 곱하기 여기 반지름 여기 9파이 곱하기 4 정리하면 여기는 96파이 마이너스 12파이 하면 84파이가 되는 거지. 답은 4번. 문제 77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자, 여기에서 생기는 입체 도형은 지금 어떤 입체 도형이 생기냐면 이런 모양이 생기거든. 그래서 색깔 칠한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지. 색칠한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겉넓이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우선 밑면 넓이 1개, 밑넓이 1개, 여기 요거 넓이 하나랑 그 다음에 원뿔의 옆넓이 여기 안에 뚫려 있는 거니까 겉으로 나와 있는 거고 원기둥의 옆넓이 이게 바로 이 도형을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겉넓이가 되는 거야. 그럼 밑면 넓이 1개는 36파이 플러스 원뿔의 옆넓이 여기가 지금 6이니까 원뿔의 옆면의 넓이는 파이 r l인 거 잊으면 안 되지. 파이 곱하기 r이 6 곱하기 l은 지금 모선의 길이 여기를 말하는 거야. 10. 그 다음 플러스 원기둥의 옆면은 밑면에 둘래. 2파이 곱하기 r 6 곱하기 높이 8. 이 세 개를 다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36파이 플러스 60파이 플러스 96파이 하면 답은 192파이가 되는 거야. 문제 77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킨 회전체의 부피와 선분 AC를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킨 회전체의 부피의 비는 자, 선분 BC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 자, BC가 회전축이면 여기서 이런 원뿔이 생기는 거지. 자, 그랬을 때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반지름이 8이 되니까 64파이 곱하기 그때 높이가 6 하면 너는 128파이가 되고 그 다음 이번에는 선분 AC를 회전축으로 하면 이런 이런 원뿔이 그려지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도 3분의 1 곱하기 밑면 넓이 36파이 곱하기 높이는 8 하면 얘는 계산하면 96파이가 되는 거야. 따라서 부피의 비는 128파이 대 96파이가 되는데 얘를 32로 둘 다 나누어진 32파이로 나누면 4대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4번. 문제 78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방구와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높이가 10cm인 원기둥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여기서 나와 있는 면이 어디냐면 요 밑면은 지금 한 개밖에 없어. 요거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 반구의 이 둥근 부분 겉넓이 원기둥의 옆면 넓이 이렇게 세 개가 바로 이 입체 도형의 겉넓이가 되는 거야. 그럼 밑넓이는 여기가 4니까 16파이 플러스 반구의 그 반구의 옆면 이게 둥근 부분만의 넓이야. 그러면 반구의 넓이 구의 넓이는 4파이 곱하기 r의 제곱 16 곱하기 반구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지. 플러스 원기둥 옆면의 넓이 2파이 곱하기 r 4 곱하기 이게 가로지. 그러면 세로는 10
정리하면 16파이 플러스 32파이 플러스 80파이가 되고 다 더하면 128파이가 되는 거지. 답은 128파이 제곱 센티미터. 문제 78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반구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반구만 나왔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요 밑면 하나가 더 생겨 얘들아. 요 밑면의 넓이에다가 전체 구 이 둥근 부분의 넓이는 전체 반구의 건널비의 절반이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더해줘야 반 잘린 반구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럼 구해보면 밑넓이는 9파이 플러스 요 둥근 부분 넓이는 4파이 곱하기 r 제곱 9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9파이 플러스 18파이 하면 27파이가 되는 거야. 답은 27파이 제곱 센티미터. 문제 78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구와 원뿔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자, 여기서 건널비는 원뿔의 옆면 넓이, 반구의 이 옆에 반쪽 건널비만 구하면 되는 거지. 자, 원뿔의 옆면 넓이는 파이 r l, 파이 곱하기 r은 6 곱하기 l은 모선 10 플러스 반구는 4파이 곱하기 66에 36 곱하기 반구니까 2분의 1 하면 60파이 플러스 72파이 더하면 132파이가 돼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문제 783번.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구의 일부분을 잘라낸 것이다.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옆에 입체 도형은 전체 구를 8분의 1을 잘라내고 남은 8분의 7에 해당하는 거야. 9의 8분의 7. 그러니까 요 겉에 있는 요 부분의 넓이 뒷면까지 그거는 전체 구 건널비의 8분의 7에 해당하는 거고, 거기다가 요 원, 요 4분의 1 원의 넓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지. 그 세 개를 더해준 게 바로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가 되는 거야. 순서대로 써보면 9의 건널비의 8분의 7이니까 4파이 곱하기 r제곱 36파이 36 r제곱은 36 곱하기 그거의 8분의 7에 해당하는 거고, 플러스 요거 하나의 넓이, 자, 반지름의 6 파이 곱하기 36 곱하기 4분의 1 이런 게 몇 개? 3개. 계산하면 앞에 거는 126파이가 되고 플러스 뒤에 거는 27파이가 되므로 더하면 153파이가 되는 거야. 답은 153파이 제곱 센티미터. 문제 784번. 건널비가 144파이 제곱 센티미터인 구의 부피는, 자,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지. 이게 144파이니까 r 제곱이 36, r은 6이 나오는 거고,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3분의 4 곱하기 파이 먼저 써줄게. 3분의 4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게 되는 거지. 약분하면 너는 1, 2 따라서 계산하면 36 곱하기 8이 되므로 288파이가 되는 거야. 답은 5번. 문제 78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부피는, 여기는 반구의 부피 더하기 원기둥의 부피니까 반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r 세제곱 3 곱하기 3 곱하기 3인데 반구니까 2분의 1 플러스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r 제곱 파이 r 제곱 9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약분하면 없어지고 1,
2. 그러면 더하면 3, 3은 9, 18파이 플러스 45파이 하면 63파이가 되는 거야. 답은 3번. 문제 78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반구의 건널비가 108파이 제곱센티미터일 때 이 반구의 부피를 구하시오. 먼저 R을 구해야 되니까 요 반구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여기 잘려진 원의 넓이 더하기 9의 그 겉부분, 그거의 반, 9의 건널비 반 더한 게 반구의 건널비라고 했어. 그러면 요 단면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플러스 4파이 R 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게 바로 반구의 건널비가 되는 거지. 너가 108파이야. 그럼 정리하면 너는 3파이 R 제곱이 108파이가 되는 거고, 양변을 3파이로 나누면 R 제곱은 36. 따라서 R은 6이 되는 거지. 반지름이 6이니까 반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R 세제곱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반구니까 2분의 1 계산하면 144 파이가 되는 거야. 답은 144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문제 787번.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9의 4분의 1을 잘라내고 남은 도형이다.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자, 건널비부터 구해보면 건널비는 전체 이 부분의 넓이는 전체 9의 4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4파이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그거의 4분의 3 플러스 여기의 넓이, 여기 반원의 넓이가 2개 있는 거지. 그것도 더해줘야 되니까 파이 곱하기 R 제곱 100 곱하기 반원인데 그게 2개가 있어. 2분의 1 곱하기 2. 이 2분의 1 곱하기 2를 안 하고 그냥 원 하나로 계산을 해도 되지. 근데 원칙적으로 식을 한번 써본 거야. 자, 정리를 해보면 너는 300파이 플러스 100파이 하면 400파이가 되는 거고, 건널비는 그래서 400파이 제곱 센티미터인 거고, 그 다음 부피는 전체 9의 부피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거니까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세제곱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그거에 4분의 3 하니까 약분돼서 너는 1000파이가 되는 거야. 답을 쓰면 100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각각 구해놓은 거야 이게. 문제 788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구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뿔이 있다. 구의 부피가 원뿔 부피의 2배일 때 원뿔의 높이를 구하시오. 먼저 구의 부피 구할 수 있으니까 구의 부피 먼저 구해보면 3분의 4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약분하면 2. 8 곱하기 지금 36 한 거지. 8 곱하기 36은 많이 나오는 수니까 288파인 거 알 수 있어? 이번에 9의 부피가 원뿔 부피의 2배. 원뿔의 부피 곱하기 2 한 게 얘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럼 원뿔의 부피 구해보면 뿔은 항상 3분의 1부터 쓰고 시작하기. 3분의 1 곱하기 36파이 곱하기 높이 h 몰라. 그런데 여기 2배 한 게 288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역시 정리하면 1, 너는 12. 자, 그 다음 양변 파이로 나누어 줄게. 남은 거는 24H가 288이 되는 거고 H는 12가 되는 거야. 답은 12cm.
문제 789번. 다음 그림과 같이 찰흙으로 만든 반지름의 길이가 9cm인 구 모양을 떼어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구 모양의 구슬을 만들려고 한다.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 구하시오. 이 문제는 부피를 구하는 문제지. 다 찰흙을 떼서 뭔가를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요 큰 구의 부피가 작은 구의 부피의 몇 배가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큰 구의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9 해서 계산을 해보면 972 파이가 나와. 그 다음 작은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36 파이가 나와. 그러면 972 파이 가지고 36 파이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는 972 파이 나누기 36 파이 하면 되는 거지. 역시 이거 계산하면 27개가 나오는 거야. 27개. 답은 27개. 문제 79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얘 회전시키면 반구에 이 구가 이렇게 뻥 뚫어져 있는 그런 회전체가 생기겠지.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리고 색깔은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얘 부피는 반구의 부피에서 반지름이 3cm인 구의 부피를 빼는 거지. 반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곱하기 r 세제곱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반지름이 3cm인 9 3분의 4 파이 곱하기 r 세제곱 27 그냥 쓸게. 그러면 계산하면 앞에 거 계산하면 144 파이 마이너스 뒤에는 36 파이 정리하면 108 파이가 되는 거지. 답은 108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문제 79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얘 회전시키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반구가 원기둥에 이렇게 엎어진 게 나오겠지. 여기서 이렇게 엎어진 거야. 따라서 건널비에 해당하는 거는 요 밑넓이 하나, 반구 여기 겉에 있는 거 원기둥 옆면 넓이 이렇게 세 개가 이 회전체의 건널비가 되는 거야. 그럼 밑면 넓이 하나는 반지름의 2니까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반구의 건널비는 4파이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원기둥은 옆면 가로가 2파이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2. 다 정리해보면 4파이 플러스 8파이 플러스 8파이 하면 20파이가 되는 거지. 답은 20파이 제곱 센티미터. 문제 79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얘를 1회전 시키면 큰 반구 위에 이렇게 큰 반구 위에 작은 방구가 이렇게 누워있는 이 꼴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의 건널비에 해당하는 건 지금 밑넓이가 여기 요거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동그란 단면의 넓이, 밑면 넓이는 이 원에서 작은 방구의 원이 덮인 이 부분을 뺀 나머지 여기를 구하는 거야. 이거에다가 반구, 작은 방구 옆면, 큰 방구 옆면을 구하면 되는 거지. 차례대로 구해보면 요 밑면 넓이부터. 밑면은 큰 반구 지름이 5cm니까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작은 거는
3의 제곱. 이게 밑면이니까 25에서 9 빼면 16파이가 되는 거고, 작은 반, 이건 밑면이었어. 그 다음 작은 방구의 옆면은 4파이 곱하기 r이 9 곱하기 2분의 1 하면 18파이가 되는 거고, 큰 방구의 옆면은 4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5니까 25 곱하기 2분의 1 하면 50파이. 세 개를 다 더해주는 게 건널비가 되는 거지. 16파이 플러스 18파이 플러스 50파이 하면 얘네 두 개 하면 34파이에다 50파이를 더하면 84파이가 되는 거야. 답은 84파이 제곱 센티미터. 문제 79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와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기둥 안에 원뿔과 구가 꼭 맞게 들어가 있다. 이때 원뿔, 구, 원기둥의 부피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먼저 원뿔을 말했으니까 원뿔의 부피를 구해보면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여기 r에 해당하는 게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9 곱하기 높이가 6 하면 2, 9, 18파이가 되는 거고, 9의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9의 반지름도 역시 3이 되는 거지.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3의 세제곱 27 하면 36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h니까 파이 곱하기 r 제곱 9 곱하기 6 하면 54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원뿔 9 원기둥은 18파이 대 36파이 대 54파이이므로 너는 1대 2대 3이 되는 거야. 답은. 문제 79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인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있는 구가 있다. 구의 부피가 18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원기둥의 부피는, 자 여기 반지름을 여기가 r이라고 하면 여기는 몇이 되냐면 2r이 되는 거지. 반지름 2배가 높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9의 부피를 먼저 구해 볼 건데, 9의 반지름도 r이 되므로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한 개 18이 되는 거야. 그럼 파이 r 세제곱은 곱하기 4분의 3을 하면 되니까 너는 2분의 27이 되는 거지. 자, 우리 이거는 지금 r 세제곱이 2분의 27이 나오는 거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이 식 자체를 사용하게끔 문제가 풀어진다라는 걸 조금 예상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보면,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높이 2r, 이게 원기둥 부피야. 정리하면 2파이 r 세제곱이지. 이때 파이 r 세제곱이 여기가 2분의 27이니까 너는 2 곱하기 2분의 27을 하면 되는 거야. 답은 27이 되는 거지. 5번. 문제 79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 모양의 공 2개가 꼭 맞게 들어가는 원기둥 모양의 용기의 부피가 256파이일 때 원기둥의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자 여기가 원의 반지름, 여기가 r이라면 이 원기둥 여기 높이는 r이 몇 개 있냐면 지금 여기는 2r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4r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원기둥 부피를 구해보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4
R 하면 너는 4파이 R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4파이 R 세제곱이 256파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4파이로 나누면 R의 세제곱은 64가 되는 거고, R은 자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수는 4가 되는 거지.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64니까 따라서 답은 2번